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 상원이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안을 94대 1,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 한 표가 나왔다는 사실이 의아할 정도로 압도적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음 달 예정돼 있는 하원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94표, 반대 1표로 압도적인 지지로도 통과됐는데 미주리주 조시 하울리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To our Asian American community, we will not tolerate violence and bigotry against you. And to those who perpetrate the violence and bigotry, we're going to pursue you to the full extent of the law.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은 팬데믹 사태 이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증오 및 극단주의 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오범죄는 전년 대비 6% 감소했지만 아시아계 증오범죄는 145%나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연방상원을 통과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안은 주별로 증오범죄 온라인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교육 확대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증오범죄 신고를 위한 한라인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해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다음 달 연방하원 표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화된 연방상원을 만장일치 수준으로 통과한 만큼 향후 연방하원에서 이뤄질 표결은 단순한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란 말은 이제 익숙해졌어도 돌파 감염이란 말 조금 생소하죠. 브레이크트루 인펙션을 번역한 용어인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를 말합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감염되는 이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체 접종자 수에 비하면 사례는 낮지만 그래도 감염 숫자로 봤을 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8,400만여 명 가운데 6천 명이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40%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염자 중 29%는 무증상 감염이었습니다. 의학학술지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도 백신 접종을 마친 400여 명 가운데 2명의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51살의 여성으로 2차 접종 후 19일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36일 만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리는 이유는 애초 백신의 예방률이 100%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방률은 2차 접종 후 화이자 95%, 모더나 94%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CDC는 켄터키주의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거주자 75명과 의료 인력 61명이 백신을 맞지 않은 1명 때문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거주자 26명과 의료 인력 20명은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22명이 감염됐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돌파 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글로벌 환경 보호를 다짐하는 지구의 날입니다. 올해 지구의 날 키워드는 기후변화 대처로 꼽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의미 있는 선언과 행사가 이어졌고 한국의 K-팝 스타들도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 K-팝 스타들도 지구 지키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걸그룹 오마이걸을 비롯해 데이식스, 더 보이스큐, B2B 등 30명이 넘는 아이돌 가수들은 K-Star for Climate라는 주제로 4분 남짓한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서 K-팝 스타들은 자신들의 경험 또는 의견을 제시하며 팬들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데 동참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텀블러 사용을 되게 실천을 하고 싶더라고요. 카페를 가거나 뭐 어디를 가든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근데 텀블러를 드리면서 이 텀블러에 담아주세요 하는 게 뭔가 좀 되게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오는 6월까지 총 3편의 영상이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64세의 행위예술가가 직접 만든 드레스를 입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구의 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술가 콩 씨는 붉은색 드레스에 지구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입술 모양의 풍선을 끌고 다니며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콩 씨의 해석으로 붉은 입술 풍선은 지구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地球我爱你，今天是地球日，地球我爱你，对咱俩一起喊，好，地球我爱你，谢谢你。 우주항공국 나사는 지구 환경 보존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사는 우주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지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지구 지키기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우리가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 자멸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접종이 중단됐던 존슨앤존슨 백신과 관련해 빠르면 이번 주말 접종 재개 권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2명의 연방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건당국이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접종 재개 권고가 나오더라도 여기에는 백신이 혈전 등과 관련한 매우 드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고에는 연령별 제한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고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한 권고안을 변경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3일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6명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 증상이 보고됐다며 사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내일부터 뉴욕주에서 60세 이상 주민들은 예약을 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내일 오전 5시부터 뉴욕주 내 16곳의 백신 접종 센터에 방문하는 60세 이상 주민들은 별도의 예약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0세 이상 주민들이 예약 없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곳은 맨하탄 제이콥 제비스 센터, 퀸즈 요크 칼리지,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 등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17일부터 예약 없이 백신 접종 센터를 방문한 50세 이상 시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성인의 절반이 아직 첫 번째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뉴요커들은 뉴욕시가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시민의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9%인 약 320만 명의 뉴욕 주민이 적어도 한 번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으며 뉴욕주 전체의 42.6%가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시 전체에서는 3분의 1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접종을 받은 사람은 580만 명으로 주 전체의 29.2%에 불과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까지 18세 이상 미국인 중 1회라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51.5%인 1억 3,301만여 명이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33.8%인 8,725만 5천여 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성인의 절반이 최소 한 번은 백신을 맞았고 성인 3명 중 1명은 접종을 마무리한 셈입니다. 어제까지 전국에 배포된 백신은 2억 7,793만 8천여 회분이며 이 가운데 접종된 백신은 2억 1,595만 1천여 회분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자동차 천국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는 모두 몇 개일까? 포드와 GM, 크라이슬러 등 빅3 자동차 산하 브랜드는 모두 10개, 테슬라를 필두로 한 미국산 자동차 브랜드는 7개, 현대와 기아같이 해외 브랜드지만 국내 생산 시설을 갖춘 브랜드는 13개, 수입 차종 브랜드만 해도 모두 24개에 달합니다. 모든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인업을 합치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종은 250개에 달하고 지난해 새롭게 출시된 차종만 43개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을 선정하는 미국 내 가장 권위 있는 평가기관의 상 2021 북미 올해의 자동차상의 주인공은 한국차가 차지했습니다. This year's three outstanding finalists are the Genesis G80, Hyundai Elantra, and the Nissan Sentra. And the winner is it is the Hyundai Elantra. That's the whole family. 북미 올해의 자동차 시상은 지난 1994년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28회째.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전문 평가단이 북미 대륙에 출시한 신차 중 가장 우수하고 경쟁력이 뛰어난 모델을 선정합니다. 지난해 북미 대륙에서 출시된 43개 모델 중 27개를 1차로 선정하고 2차로 9개 모델을 최종 후보로 선정한 뒤 2차례에 걸친 투표 점수로 최종 우승 차종을 선정하는 방식. 현대 엘란트라는 최종 176점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엘란트라는 최근 10년 동안 북미 올해의 자동차에 2번 선정됐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 사양의 장점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지난 1994년 이후 북미 올해의 자동차상을 한 번 이상 수상한 모델은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카인 쉐보레 콜벳, 그리고 일본의 소형차인 혼다 시빅밖에 없습니다. 현대 엘란트라는 북미 올해의 자동차 시상 역사상 2번의 수상을 차지한 세 번째 모델로 기록됐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트렌드에서 벗어난 다양화 전략, 라인업 확대 등 컴팩트 세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 30년간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보상받았다는 평가입니다. And everyone who makes this award possible, we're really so proud of this tremendous recognition. I want to thank also Hyundai Motor Company for providing us with such a great car, and our dealers who are really providing a top customer experience. 컴팩트 세단은 작고 저렴한 차, 이 같은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한 것도 현대 엘란트라의 수상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엘란트라는 지금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 그리고 퍼포먼스를 강조한 N9까지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맞추기 위한 모델을 선보였고 아마 이런 것들이 시장의 성공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단보다 SUV 판매량이 앞서기 때문에 크로스오버 모델 개발이 우선시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컴팩트 세단 시장도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과거 컴팩트카 시장은 굉장히 큰 메리트 요소였는데 최근에 이제 컴팩트 SUV나 크로스오버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소 시장이 위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볼륨 마켓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어떤 제조사의 어떤 판매에 그냥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라서 아직까지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엘란트라는 지난 한 해 동안 10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북미 올해 자동차로 선정된 올류 엘란트라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국제공항이 한국이나 하와이 주방문 시 필요한 PCR 음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LA 국제공항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탐 브래들리 청사 티켓 카운터에서 1시간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199입니다. LA 통합교육부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이 임기가 끝나는 6월 말부로 퇴임합니다.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팬데믹 사태 등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육부를 무리 없이 이끌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차기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관위를 출범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회장단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차기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달 4일 정오까지 출마 서류와 $5,000의 공탁금을 접수해야 합니다. 넷플릭스가 가입자 감소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1분기 신규 가입자는 398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된 1,600만 명의 2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가입자 감소세는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마존 미용실 브랜드 아마존 살롱이 영국에 공식 진출합니다. 영국 여론은 아마존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살롱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 미용 후의 실제 모습을 가상화면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